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홍치PD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바이크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제 옆에 있는 모델 혼다의 NT1100입니다. NT1100은 혼다의 NT 라인업을 계승한 모델인데요. 평일에 빠른 이동, 주말에 여행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출시가 됐습니다. 컨셉에 맞춰서 색상은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는데요. 바로 제 옆에 있는 맥그레이 모델과 블랙 컬러 두 가지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외관은 미래지향적인 혼다의 디자인 특성을 그대로 갖추고 있고 투어링 바이크에 딱 어울리는 외관을 띠고 있습니다. 윈드실드는 방풍 성능이 뛰어난 게 특징인데요.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820mm의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앉았을 때 그렇게 높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 포지션을 보여주고요. 발이 양쪽에 다 닿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어서 장거리 주행 시에 조금 엉덩이가 배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6.5인치 터치스크린 패널을 갖추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정전식이 아니라 감압식으로 되어 있어서 장갑을 끼고도 터치가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블루투스 헤드셋을 연결해야만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투어링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블루투스 헤드셋을 대부분 사용하실 테니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부분보다 핸드폰을 유선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거치하거나 수납할 공간이 없어 핸들바에 거치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굳이 유선으로 연결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핸들바 왼쪽에는 주행 모드, 화면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모여 있습니다. 버튼이 생각보다 많아서 장갑을 낀 상태로 주행 중에 조작을 하려면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기어 업다운 스위치가 있어서 일반적인 주행 모드와 수동 변속 모드에서 기어를 수동으로 변속할 수 있습니다. 핸들바 오른쪽에는 기어 조작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습니다. 중립과 D, 스포츠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자동, 수동을 변속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는 모두 LED로 야간에도 높은 시인성을 보여줍니다. 하향등, 상향등 모두 보이는 거리나 시인성이 뛰어나서 야간 주행에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제가 시승한 모델은 탑 케이스와 사이드 케이스가 장착되지 않은 순정 모델인데 스포츠 투어링 바이크답게 박스가 탑재된 모델과 비교하면 확실히 투어링 바이크보다는 스포츠 바이크에 가까운 스탠스를 보여줍니다. 혼다 NT1100의 주행 느낌을 살펴보겠습니다. NT1100은 1084cc 순행 직렬 2기통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102마력, 최대 토크 10.6kgm를 발휘합니다. 가속 성능은 리터급 엔진을 탑재한 만큼 스로틀을 당기는 대로 빠르게 앞으로 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엔진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스로틀 반응도 보여줍니다. 빠르게 속도를 올리려 풀 스로틀을 해도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로 불안함 없이 안정적으로 가속해서 스로틀을 끝까지 당기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같은 엔진을 공유하는 아프리카 트윈보다 엔진 반응이나 진동이 고속주행 시 부드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앞 310mm 더블 디스크 브레이크, 뒤 256 싱글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앞쪽은 그래도 제동력이 우수한 편이지만 뒤쪽 브레이크는 보조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만큼 제동이 걸리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는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속기도 아프리카 트윈 DCT 모델과 동일한 변속기가 들어가는데요. 민첩하게 단수가 변경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주행에서의 변속 감각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변속되는지도 모르게 변속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5단이나 6단, 고단에서 가속을 할 때 다운시프트가 약간 더딘 느낌이 듭니다. 물론 수동으로 변속을 할 수도 있지만 왼쪽에 있는 수동 변속 버튼은 약간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높이와 크기가 꽤 있는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나 반응은 민첩합니다. 무게중심이 낮게 설계되어 있고 앞 120, 70, ZR 17인치, 뒤 180, 55, ZR 17인치 사이즈의 휠 타이어 조합으로 라이더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 즉각적인 반응과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서스펜션은 150mm의 스트로크 길이를 가지고 있어서 단단함보다는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엔진의 성능과 기어의 변속비는 아프리카 트윈 DCT 모델과 동일하지만 서스펜션과 휠 타이어 조합으로 인해서 스포츠 투어링 바이크의 성향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엔진 브레이크인데요. 생각보다 강하게 걸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인딩이나 고속 크루징 시 브레이크를 굳이 잡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NT1100은 라이딩 모드와 드라이브 모드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라이딩 모드는 총 5가지로 투어, 어반, 레인, 유저 1, 2로 나뉩니다. 투어는 가장 높은 출력을 내어주는 모드이고 어반은 일반적인 도심 주행에 알맞은 출력을 내주는 모드입니다. 레인은 노면이 좋지 않은 상황이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 주행을 할 때 출력과 엔진 브레이크를 제어해 안정적인 주행을 만들어줍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D모드, 스포츠 모드 1, 2, 3 총 4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서 라이더의 입맛에 맞게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에 표시가 되는 P는 엔진 출력 레벨, 2B는 엔진 브레이크 레벨로 각각 3단계로 표시가 되는데 1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주행 모드별로 단계가 조절되며 유저 모드에서는 라이더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드별로 주행 감각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NT1100의 장점인데요. 변속 시점과 엔진 출력, 엔진 브레이크를 다르게 세팅해 놓았는데 주행 모드별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은 총 3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물론 끌 수도 있습니다. 스로틀을 세게 감거나 좋지 않은 노면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라이더의 주행 스킬보다 한 차원 높은 안정적인 주행을 이끌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혼다 NT1100 가격과 총평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격은 1940만원으로 기본으로 장착된 다양한 옵션을 무기로 합리적인 가격을 갖추고 시장에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계기판과 크루즈 컨트롤 등 가장 최신의 편의 품목, 뛰어난 주행 성능과 편안한 승차감으로 프리미엄 바이크의 면모를 보여주고요. 또 낮은 편에 가까운 시트고와 빠르게 변속되는 DCT 미션, 각종 안전 기능들로 장거리 투어링이 처음이신 분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바이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투어링 바이크 구매를 염두에 두셨던 분들이라면 NT1100을 꼭 한번 시승해 보시거나 선택지에 추가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토타임즈 홍식PD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